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생성형 AI로 시작하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사례라는 주제로 비즈니스 주도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을 몇 가지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뒤에 진행되는 각 트랙별 세부 강연에 대한 길잡이 역할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주도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로 다뤄질 주제들도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들 워크로드들은 꽤 오랫동안 여러분의 사업의 맞춤형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를 이룰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AWS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그 AWS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의 장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평가부터 개념 검증 과정,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까지 이 꽤 복잡한 과정이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레거시 앱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걸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바로 대규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앱 현대화를 위한 최초의 에이전트 AI 서비스인 AWS 트랜스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NET, VM웨어, 메인프레임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요. .NET의 경우 그 리눅스 기반 크로스 플랫폼으로 이전하여 최대 4배의 속도와 40%의 윈도우 라이선스 비용을 저감할 수 있고요. VM웨어와 IBM ZOS 기반의 메인프레임은 EC2 기반으로 옮김으로써 비용과 속도 향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AWS 트랜스폼은 웹 콘솔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엔지니어 및 인프라 운영자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챗봇 기능과 그 변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한 대시보드를 볼 수도 있고요. 이 .NET만 예를 들면 .NET 프레임워크 3.5 그리고 .NET 코어 3.1, 그 .NET 5, .NET 7을 .NET 8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도 지원합니다. IDE에서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통해 .NET 애플리케이션 변환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자바 워크로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는 AWS 트랜스폼 어세스먼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로 RV 툴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온프라미스의 기존 서버 인벤토리를 AWS 트랜스폼에 업로드를 합니다. 이때 이전할 AWS 리전을 지정해서 비즈니스 사례를 생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AWS 트랜스폼은 서버 인벤토리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하고 비용 효율적인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찾고요. 현재 온프라미스 환경을 AWS 서비스에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기반 예측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도움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AWS 트랜스폼 어세스먼트를 하는 과정을 데모로 좀 살펴볼게요. 채팅창에서 4가지 주요 작업 중에 엠프로미스 서버 평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맞는지 확인하는 프롬프트에 이제 yes라고 입력을 하면 이 작업 생성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평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맨 먼저 RV 툴이나 MPA 임포트 또는 마이그레이션 이벨레이터에서 만든 인벤토리 분석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그 AWS 리전을 선택을 하고 비즈니스 케이스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그 작업 로그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온프레미스 인벤토리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이전할 때 각종 평가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생성된 협업 툴에는 보고서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인프라 최적화 같은 예상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 지표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상태와 이전 후 인프라 예상 규모와 총 비용 등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더 궁금한 점 같은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프롬프트 창에다가 직접 질문해서 정확한 답변을 이제 얻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AWS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레가시 .NET 애플리케이션을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NET 프로젝트로 현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일괄 이동하는 경우에는 웹 콘솔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개발자들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가시 .NET 프로젝트 분석을 거쳐서 전환 작업, 평가 작업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환 작업은 윈도우 전용 코드를 감지해서 리눅스 호환 코드로 변환하고 .NET 프레임워크 코드를 크로스 플랫폼 .NET으로 포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 과정에서 사람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환된 코드를 사람이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AWS
트랜스폼 단넷 현대화 과정을 간단히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 트랜스폼 작업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채팅창에서 단넷 변환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생성 버튼을 생성을 합니다. GitHub에 그 단넷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에 연결해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작업 계획을 생성합니다. 이제 AWS 트랜스폼 에이전트가 전환할 개별 레파지토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해서 레파지토리 의존성, 개별 패키지 및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와 레파지토리 내에 재원되는 프로젝트 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그 변환된 그 단넷 코드를 기본 그 브랜치 또는 선택한 브랜치 이름에 지정해서 커밋할 수가 있고요. 이 코드 변환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개별 패키지 의존성 이슈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존성 이슈를 해결합니다. 자, 맞춤형으로 패키지를 선택을 한다면 이 작업은 필수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코드 변환을 시작합니다. 변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간 변환 상태 및 단위 테스트 실행 상태를 포함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고요. 변환이 완료된 프로젝트 상태 및 코드 변환, 코드 라인 수, 이런 저장소 수준의 세부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AWS 트랜스폼을 이용한 VM웨어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 과정도 이전에 보신 단넷 프로젝트 변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웹 콘솔을 이용해서 이전할 기존 VM웨어 환경에 접속해서 해당 워크로드와 의존성 및 준비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네트워크 구성을 AWS 기반으로 변환을 하고요. 앱 의존성에 따라서 웨이브 변환 계획을 생성하고 변환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변환이 완료되면 팀원들과 함께 검증한 다음에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넷 그리고 메인프레임 VM웨어 워크로드를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전통 기업들은 그 AWS 트랜스폼을 도입해 본 이후에 대규모 앱 현대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던 고객사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도입된 이후에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크게 DB 이전, 그리고 DB 복제, DB 현대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DB 이전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EC2에서 RDS, RDS에서 다이나모DB 같은 워크로드 목적에 따른 DB 엔진 변경 또는 데이터베이스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DB 복제의 경우에는 Change Data Capture, 즉 CDC라고 하는 데이터 변화를 감지해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변경사항을 복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리전 간의 읽기 복제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DB에서 데이터 레이크나 스트리밍 엔진으로 복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 현대화는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는 그 DB 엔진으로 변경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 다양한 AWS의 목적형 DB 서비스와 서브리스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간계형 및 비간계형을 포함한 다양한 소스 DB 엔진에서 타겟 DB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프라미스 기반의 오라클 DB에서 EC2 기반의 RDS 기반의 오라클 DB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PostgreSQL이나 레드시프트 같은 비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종 DB를 변환하는 경우에 AWS DMS의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MS 스키마 변환은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복잡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DB 스키마와 코드 객체를 변환을 합니다. 이때 새로 출시된 AWS DMS의 생성형 AI 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DB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Q 디벨로퍼라는 코딩 도우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DMS 스키마 변환 시 생성된 그 스키마 프로젝트 파일을 컨텍스트로 활용해서 소스 코드에 포함된 SQL문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예외적인 그 스키마나 소스 코드는 또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AWS DMS를 이용해서 오라클에서 PostgreSQL로 스키마 변환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소스 오라클 DB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변환을 선택하면 타겟 DB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소스 SQL문도 변환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생성 AI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고 변환을 했습니다. 대부분 잘 변환되지만 액션 아이템 결과를 보시면은 다양한 수동 변환 작업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 수동 변환 작업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 AWS DNS 변환 설정에서 생성형 AI 기능 사용 옵션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키마 및 SQL 변환 시 생성된 AI 기능을 사용할 건지 물어보고 이에 따라 DB 변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액션 아이템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변경된 타겟 SQL을 검토한 다음에 타겟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변환된 객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Q 디벨로퍼 기반 SAP 앱 현대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멜로 벤처스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 IT 의사 결정자에게 물어본 결과 생성형 AI의 킬러 앱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코딩 도우미와 챗봇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이 부상되고 있는데요. 기존 생성형 AI 모델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보내면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단순히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획을 짜고 행동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비슷해서 이 에이전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이전트 기반의 AI 코딩 도우미들이 본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WS에서도 아마존 Q 디벨로퍼라고 하는 코딩 도우미가 있습니다. Q 디벨로퍼는 IDE뿐만 아니라 콘솔, 문서 사이트, 모바일 앱 등 AWS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AWS의 17년의 그 축적된 데이터를 훈련해서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간단한 질문 답변부터 소스 코드 생성, 레가시 코드 변환, 그리고 인프라 코드 템플릿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가드레일을 제공합니다. 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에이전트 코딩, 그리고 앱 현대화, 데브옵스 통합 등 개발 사이클 중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코드 구현, 그리고 테스트 배포, 추가 기능 개선 등 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에서 업무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바나 .NET, VMware 같은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또 GitHub이나 GitLab 같은 것이랑 연동해서 코드 배포 및 운영 이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일반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 SAP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AP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ABAP이라는 코드를 생성을 하거나 기존 코드에 대한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TDD 기반의 유닛 테스트 케이스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SAP 개발자의 그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반 코딩 도우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Q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그 미결 판매 주문 목록을 표시하는 SAP ABAP 코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채팅창에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요. 프롬프트의 요구사항에 맞는 관련 코드를 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생성된 코드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함께 만들어주고 있죠. 생성된 ABAP 코드를 이제 원클릭으로 코드 편집기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SAP 내에 있는 ABAP 에디터에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AWS 트랜스폼 기반 .NET 및 VMware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AWS DMS의 생성 AI를 통한 오라클 DB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통한 SAP 앱 현대화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4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VMware, SAP,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워크로드에 대한 AWS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관심 있는 트랙을 선택하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시고 현업에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